뭐 여러 동물들이 다 진화의 산물이고 진화의 결과겠습니다만 카멜레온 같은 아주 우리가 보기엔 참 독특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 색과 실시간으로 맞춰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카멜레온 같은 친구들은 사실은 뭐 초파리나 꼬마 선충 같은 애들이 아니라 가지고 얘를 실험을 막 우리가 잘 해볼 수 없어서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분자적인 기작 같은 걸 이해하는 건 사실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가설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생물보다는 오히려 물리학적인 광학적인 거에 더 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피부에 있는 어떤 결정 구조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바꾸면 반사돼서 나가는 파장들이 바뀌고 그런 연구들이 카멜레온이랑 문어랑 친척은 아니죠? 네. 왜냐면 문어도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문어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문어가 사실은 더 놀라운 수준으로 하죠. 카멜레온은 약간 위장색 정도면 문어는 막 문양 같은 것도 다른 동물로 변신해서 각각의 자기를 위협하는 생물이 있으면 걔네들이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종으로 변신도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걔네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와. 대단히 하여튼 대단한. 사실상 메타몽 아닙니까? 메타몽은 상대를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외형도 바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바꾸는 정확한 기작이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진 않은 몇 거예요? 가지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뭐 색소 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걔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런 결정 정말 생물 물리적인 현상을 네. 이용한다. 지금 구조색으로 하고 사실 문어는 수족관에서 봐도 색을 되게 빨리 바꾸는데 카멜레온은 이제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바꾸지 시간이 좀 못하고. 걸려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으로 칠한 종이에다가 몸을 절반만 올렸다, 반반. 맞다.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얘가 제대로 못해요. 문어는 되거든요. 진짜. 문어는 절반씩해요? 우와. 문어는 왜냐면 우리가 지표면 따로 모양도 다 있구나. 따라서 하잖아요. 왜냐면 카멜레온은 눈으로 보고 그 색을 만들어요. 카멜레온 눈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시각으로 인식한 정보를 가지고 피부를 확장시켜가지고 만들어요. 카멜레온 눈 보면 왼쪽 오른쪽 따로 돌잖아요. 그리고 이 실험할 때 앞뒤를 다른 생각으로 색깔로 하지 말고 좌우를 다른 색깔로 하면 어떻게 되려나? 뭐 아마 한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왜냐면 저희 쪽은 사실 카멜레온이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는 구조색이다라는 결론까지는 와 있고 왜냐면 이제 단순하게 화학 물질 갖고 할 때는 파란색을 만들지를 못해요. 보통 파란색이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TV 같은 것도 RGB 세 가지 색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뭐 QLED 뭐 이런 거 나와서 양자점이란 걸로 한다고 하지만 파란색은 안 돼요. 에너지가 아직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문어도 여러 색깔 중에 파란색은 구조색이고 카멜레온 다 구조색인데 이 구조색이 뭐가 재밌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위조지폐 감별을 위한 그런 비밀 코드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약간 신축성 있는 곳에 아주 작은 나노 크기로 배열이 있으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길 때랑 이쪽 당길 때랑 이게 다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카멜레온 피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색이라는 게 뭐예요? 구조색이 빛은 결국에 이게 만약 파랑으로 보인다면 빛이 여기 와서 부딪혀서 여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흡수할 건 흡수하고 네. 나머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 파랑으로 반사된 보거든요. 부분이 파란색으로 느껴지는 건데. 그렇죠. 사과 같은 것도 빨간색이라지만 실제로 이 사과는 초록색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초록색의 보색인 일종의 사과 입장에서인 빛의 찌꺼기를 우리는 보고 얘는 빨갛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빛이 어떻게 튕겨 나갈지 흡수될지를 조절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겉에를 막 올록볼록한 모양이나 간격을 바꿔서 구조 때문에 색깔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비 날개라든지 이 모든 게 다 구조색. 네온 테트라라는 열대어도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된 조그만 네네네. 걔네도 다 구조색으로 되어 있고. 풍뎅이 껍데기 보면 약간 무지개색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네네네네. 구조색의 그 똥파리도. 똥파리예요. 똥파리도 구조색이죠. 그 정말 색깔이 아주 오로라 느낌이잖아요. 그 친구들도 구조색이에요. 자기 표면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색을 반사시킬 거냐를 결정해서. 피부를 살짝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거를 제어해가지고 색을 만드는 거랑 엄청 섬세하게는 못 만든다고. 뭐 예를 들어 문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쓴다고 알려져 있고 구조색도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디스플레이 할 때 뭐 RGB 하면 결국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배합으로 색깔을 만들잖아요. 근데 색소세포들을 보통 이용하면 그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세포를 응축시켰다가 폈다가 응축시켰다 폈다가 하는 식으로 그 말한 물감을 섞는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요. 우리도 실제로 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보지만 색깔을 섞는 게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네. 결국 어떤 거를 켜고 끄냐에 따라서 이 블렌딩이 되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색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 카멜레온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색을 활용하고 문어도 역시 구조색도 활용하고 걔는 다른 것도 활용하고. 색소세포가 바깥쪽에 있고 중간에 구조색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있고 네. 제일 밑에 반사판이 또 있어요, 문어는. 그래서 이제 색을 되게 선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카멜레온은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고 그 색과 내 피부에 비슷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몸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문어는 착착 붙으면 그냥 바로바로 색깔 바뀌잖아요.
있잖아요. 걔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부로 색깔을 느끼는 거예요? 둘 다로 돼 있어. 원래 그 사냥을 하거나 활동하는 건 눈으로 보고, 시각이라는 게 이제 시신경이나 이런 신경에 자극을 만들어내야지만 정보가 가는데, 그렇게 인간이나 모든 게 쓸 때 뭐 옵신이나 로놉신 같은 이런 분자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각을 볼 때 시신경에서 작용하는 건데, 문어는 이게 피부에 있어요. 시신경이 신경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분자들이 있어서 접촉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다를 전신에서 보내서 그거를 해석해서 만든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는 여전히 애매하고, 사실 동물 중에서는 의외로 몸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불가사리 중에서도 거미불가사리라고 있는데, 얘가 몸에 그 다공성으로 굉장히 작은 골격 구조가 있어요. 이게 전자기파를 읽어서 주변을 우리가 색채를 인식하듯이 전 공간을 한 번에 다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상을 맺는 건 아니고, 그죠? 시각세포에 들어오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디텍션하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생각해보면 문어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종마다 다르겠지만 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신경세포의 숫자가 거의 개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랑 비슷한 수준이래요. 문어랑 강아지 네. 굉장히 많은 편인 거예요? 엄청 많죠. 아니 크기가 걔가 훨씬 클 테니까. 왜 아무리 문어가 똑똑하지만 걔는 진짜 사람 같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똑똑하잖아요. 근데 문어가 그 정도 스케일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개의 신경세포의 아주 절대 다수가 뇌에 다 집적이 돼 있을 텐데 이 문어는 3분의 2가 다 자기 다리에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리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컴퓨터이자 또 뇌에서 중간 컨트롤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드론 대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상호작용하는 드론 시스템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럼 그런 동물들은 색감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미각, 청각처럼 뭔가 색각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문어도 눈이 굉장히 발달된 그 렌즈형 눈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 눈의 그 색감은 별로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다리들 수준에서 주변 색깔을 분석해서 똑같이 맞추는 능력은 정말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에 따라 시각이나 정보는 바뀌니까, 문어는 위에 돌아다닌다기보다 어디 뭐 굴에 들어가 있거나 뭐 항아리에 숨고 이렇게 숨어 다니니까 화려하고 밝은 색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 유명한 게 그 호랑이 무늬 이런 거잖아요. 호랑이가 왜 노란색 까만색 줄무늬냐, 이거 누가 봐도 숲에서 잘 보이는데, 근데 호랑이가 목표로 삼은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은 노란색을 초록으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걔네가 보기에는 그냥 숲의 나뭇가지랑 숲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이 최적화용이군요. 내가 뭐를 먹고 내가 어느 환경, 왜냐 숲에 사니까 그런 무늬가 생긴 거니까, 문어는 굳이 그렇게 화려한 거를 다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생명체라서 오히려 이제 촉각 쪽으로 몰아서 발전을 한 게 아닐까. 사실은 이 변장을 생각해 봤을 때 뇌에서 일일이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각 부분이 자체적으로 어떤 색깔, 어떤 그 무늬를 가지는지를 결정해서 바뀌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 신경계들이 워낙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 신경계들이 색소세포가 됐던 반사세포들의 어떤 형태, 뭐 수축과 이완, 그 다음에 얘네들 배열 양상을 그냥 로컬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게, 그 방금 말씀하신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요번에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라는 건 어쨌든 이 많은 신경계가 함께 합의해야지만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그때 그 팔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하나? 어떤 마음이 그 안에서 작동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8명이 대화해서 뭔가 매 순간 다수결이야, 다수결. 개미 군집이 그 짐 옮기는 거 실험 논문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게 뭐 되게 좁은 공간에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빼야 되는데, 개미들이 막 열심히 모여서 하더니 이거를 퍼즐을 푸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집단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서 아마 문어도 그 모든 신경세포가 비슷한 식으로 최적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문어가 이렇게 그 유리병 뚜껑 이렇게 돌려서 닫는 것도 열잖아요. 사실 파라나가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만져보면서. 약간 그 GPU 쓰듯이 이렇게 쓰나? 오, 비슷한 거네요. 그죠? 혹시 그 문어 빨판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빨판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어 빨판은 그냥 안에 뭐 따로 패랑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쪽쪽 잘 들러붙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 학교 교수님 네이처 논문 쓰셨죠. 빨판에 있는 그런 매우 미세한 구조 자체가 일종의 그런 접착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음압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물리적인 원리였는데, 이것도 어떤 압력차로 한다는 얘기네요. 뭔가 약간 모세관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로컬하게
홍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신발 가게 가서 이제 AS를 맡기고 왔는데 물에 한번 젖었더니 신발이 테두리랑 신발 본체랑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 악어처럼 입을 벌려. 네. 그래서 에이스를 맡겼는데 이렇게 접착제라고 한 게 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어 빨판에 접착 원리를 쓰면 물 속에서도 단단하게 붙어있을 수 있는 접착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문어 그 빨판 원리로 네이처 논문이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아, 그래요? 아, 생각났다. 폴리페놀이었어, 참. 폴리페놀이요? 예, 우리 그 초콜릿에 많이 홍합이 갖고 있는 홍합이 그 물속에서도 짝짝 잘 늘어오잖아요. 접착 성분 그걸로 뭐 요즘 이렇게 수술한데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왜냐면 이제 여기도 액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테스트 자체가 원래 수술용 비상 접착제로 만들어졌는데 돼지 심장으로 아예 테스트를 해요. 돼지 심장을 놓고 그 펌프로 계속 피를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칼로 푹 찔렀다 빼서 이걸 붙이면은 그냥 바로 멈춰요. 그래서 이제 젖어 있든 어떻게 되든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무조건 접착 가능한 물질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폴리페놀이 예를 들면 그 매운맛이 이렇게 혀에 늘러붙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씁쓸한 맛, 이렇게 떫은 맛 뭐 이런 거. 네, 그 감떫은 맛. 네, 이런 게 맞아요, 폴리페놀. 맞아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탄닌 자체가 폴리페놀의 한 물질이라서 네. 그래서 그 초콜릿도 막 99%막 이런 거 팔았었잖아요. 그 먹으면 되게 떫고 그 고농도의 폴리페놀 덩어리가 카카오다 보니까 그래서 혀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래 왜 남아있잖아요. 물 마시고 뭐 이래도. 그게 이제 그런 늘러붙는 성질과 이제 비슷하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